네, 우리 솔프로님도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크고 하면 리오데자네이로 쪽으로 한번 보낼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제가요. 아 그렇군요. 브라질. 저희 와이프랑 협의가 되신 건가요? 협의는 가족이 알아서 하셔야죠. 남의 가족이라 너무 막 떠쓰시는 거예요. 네, 브라질. 저도 뭐 칠레라든지 다양한 나라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브라질은 진짜 멀긴 머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의 일단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령 있어야죠. 보내더라도 있어야죠. 네, 그러려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 정말 전 세계적인 지구본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위즈덤 칼리지에서 각 나라의 혹은 뭐 또 지정학적으로 여러 얽혀 있는 이야기들 아주 흥미롭게 좀 들으실 수 있는 그 위즈덤 칼리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강의를 듣고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를 고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행 시간이 긴 나라는 어딜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꾸 그 본인의 바람을 자꾸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굳이 영어를 배우러 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케이프타운 아시죠? 그렇죠. 네. 영어 배우기 참 좋은 나라죠. 네, 포르투갈에서 바스코다가마가 네. 그 희망봉 돌아서 그렇죠. 이 대항해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갔다가 돌아오기 어렵고. 아유, 예, 하여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도 어렸을 때 아니면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 한 번씩 또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위즈덤 칼리지와 함께 글로벌 감각을 좀 익혀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나저나 우리 솔프로님은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뭐 오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약간 마이너스 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올랐다가 떨어지는 날, 내렸다가 오르는 날, 또 오늘처럼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날 이런 등등 여러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날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이는 날입니까? 사실 뭐 제일 좋은 날은 연속해서 오르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고. 연속해서 오르는 그러니까 날. 이게 똑같이 오르더라도 네. 이제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날은 뭔가 이렇게 좀 오히려 매매 실수가 나기 더 쉬운 날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빠지거나 오르는 게 좀 연속해서 추세가 나오는 장이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 편한 편인 것 같고. 네. 이제 올해도 특히 이제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이제 그런 것일 텐데 결과적으로 지수 자체가 한번 레벨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이제 뭔가 특별한 추세가 없이 좀 우당탕탕하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오르는 날 빠지면은 2, 3일 뒤에 지수가 밀리면서 물리는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단순히 하루 오른다고 해서 바로 따라 사기도 좀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연속해서 오르는 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달인 같은 우리 이다솔 프로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또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 또 큰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의 김도형 팀장님 모시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ETF 아저씨.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 패셔니스타. 그렇네요. 네.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으시네요. 이태리 감성입니다. 네. 이태리. 나의 ETF 오빠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ETF란 이름도 이태리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네, 이태리 패션 감각의 우리 김도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마지막 5월 영업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5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고 안 좋았던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는 몇 개 운용사에서 숨겨놓은 ETF, 좋은 ETF인데 잘 모르시는. 숨겨놨을 리가 있을까요? 아무리 완전 숨겨놓은 건 아니고 살짝 가려져 있는, 좀 덜 알려진. 오늘 공개하려고 숨기셨구나. 네, 오늘 그런 상품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떤 ETF들이 좋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정프로님께서도 혹시 ETF를 아직은 좀 투자를 안 하고 계시지만 있어요. 있으세요? ETF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신가요? 네. 9번 제 거예요. 9번. 거창판. 서울 차이나 맞습니다. 육성 거창판에 산업 투자한 액티브. 액티브 정확하세요. 합성. 네. 의외였네요. 제 예상은. 저게 근데 제가 살 때 가격보다는 아직도 한 20-30%는 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타사 상품이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산 거니까. 네. 네. 반등의 기회가 본인이 물리신 거니까. 아, 그렇죠. 보면은 제가 키워드를 좀 뽑아보니까 사실 이제 한 10개니까 5월 한 달이라서 연초 이후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도 있고, 이 종목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쪽 태양광이 워낙에 좀 각광을 받으면서 또 태양광이나 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유가가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한 115달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원유 관련한 ETF들이 좀 5월 한 달 동안은 좀 좋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ETF들을 좀 갖고 계셨더라면 5월 네. 한 달 동안은 좀 성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저 차이나 태양광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ETF는 그 전에 워낙 좀 많이 빠졌던 게 맞습니다. 아마 반등의 요인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네.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사실 되게 안 좋았었는데 중국 정부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요새 이제 뭐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뭐 그린 텍소노미다. 또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물론 BBB 법안이라고 이런 Build 것들. Back Better. 역시 정프로님. 네, 나띵 베러보다 한 단계 위죠. 그 위인가요? 나띵 베럴? 정혁보다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좀 더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나 태양광이나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ETF 오빠 당황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많이 제 얼굴이 빨개졌네요. 이태리에서 오셨는데 이런 거 당황하시면 안 되죠. 너무 좋아요. 네. 좋아하는 게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란색 자켓 오늘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진행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파란색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안 좋았던 ETF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품들을 갖고 계셨으면 5월 한 달 동안은 좀 안 좋아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뭐 IT나 뭐 테크 관련주들,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 또 미국 리츠 이런 종목들이 5월 한 달 동안 좀 안 좋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금리 상승이다, 미국의 긴축이 좀 빨라진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테크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 영향들이 ETF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국내 상품들 중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3번에 있는 중국 상해 봉쇄 이런 거 이슈들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도 좀 안 좋았다. 네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도 조금 안 좋았군요. 네네. 글로벌 쪽이 이제 테크 관련주들이 안 좋아지면서 근데 오늘 네네. 하루는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1번에 있는 킨덱스 미국 IT 인터넷 S&P도 오늘은 한 5% 정도 올랐고요. SF+의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도 한 4.3% 이렇게 오늘은 좀 반등을 좀 보여줬던 전반적으로 미국은 안 좋았고 올해는 중국은 좀 반등을 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 다스프로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한 달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은 시간은 ETF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숨겨진 ETF가 나온 겁니다. 잘 덜 알려진. 저는 숨긴 적이 없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코덱스 ETF 중에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 네. 상장된 QCLN이라는 ETF를 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 동일한 기초지수를 활용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좀 그런데요. 포트를 보시면 클린 에너지니까 이 클린 에너지는 총 섹터를 4가지로 테마를 4가지로 했습니다. 뭐 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첨단 소재. 일단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종목도로 들어가면 총 66종목이고 알버말이라는 기업은 사실 3프로에서도 많이 언급이 알버말이? 알버말. 리튬 생산 글로벌 1위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저희가 비중이 제일 커요. 네, 저희가 네. 한 7.6%. 저게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아까 그 추종하는 지수가 저 종목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하시고요. 이거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회사인데요. 온세미컨덕터라고 네. 뭐 자동차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기업들이고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6번에는 솔라 엣지, 그러니까 3번과 6번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최근에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 주가가 좀 좋은 반응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 그래서 네 번째는 잘 아시는 테슬라, 5번에도 니오 이렇게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전기차 관련해서 반도체까지 이런 좀 클린 에너지라고 부르는 영역에 모두 투자하는 ETF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장된 ETF가 있고요. 보시면은 테마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재생에너지가 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국가별 비중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중국, 아까 뭐 니오나 치판에 있는 샤오펑 같은 경우들이 지금 중국이고, 뭐 캐나다 이렇게 좀 투자가 되어 있다. 저게 2차 전지를 안 넣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차 전지요?
클린 에너지인데 그래도 전기차도 들어가는데 2차전지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 뭐 알버말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해서는 2차 전지의 어떤 큰 테마 안에서는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창규 본부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ETF 투자할 때는 저 약관 잘 읽어보고 들어가야 된다. 약관. 네. 애초에 나는 이거 투자 안 하겠다라고 써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전지가 필요하신 분은 다른 걸 하셔야죠. 이제. 맞습니다. 그 아까도 저희는 이제 차이나 2차 전지라는 ETF도 있고요.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라서 큰 틀에서 이제 뭐 관련 기업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점점 아래로 같아요. 내려가지 않고 좀 더 힘냅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텐션 올리겠습니다. 텐션 올리겠습니다. 너무 내려갔나요? 또 너무 제가? 내려왔어요. ETF 지금. 상품 얘기하니까 제가 좀 텐션이 떨어지네요. 네,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정엽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인트는 잘 아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이든 정부의 BBB 법안 통과나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산업의 분류 체계가 이제 곧 통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눌려 있었던 것들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상품을 제가 한 가지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는 좀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에서는 이건 사실 덜 알려진 것 같진 않은데요. 거기 덜 알렸다고 하기에는 시총이 꽤 제가 되는데요. 이걸 다 요청해서 이제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은 건데 네. 덜 알려진 건 아니고 알려진 ETF를 주셔가지고 아하. 리치 부동산 인프라 ETF입니다. 반칙인데요. 약간 반칙이지만 뭐 저희는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치와 부동산과 인프라의 국내 모두 투자했다. 그래서 뭐 1번 맥쿼리 인프라 너무 잘 아시는 상품이죠. 그리고 뭐 나머지 다 리츠들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뭐 롯데 리츠, SK 리츠, JR 글로벌 리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오르면서 많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났었는데요. 이런 리츠들하고 맵스 리얼티라고 또 상장돼서 거래된 ETF죠. 미래셋의 그런 상품 종목까지 해서 총 13개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 요새 워낙에 이제 배당 관련한 상품들이 관심이 또 많이 받고 이 상품도 월 분기마다 분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리츠들은 아시겠지만 뭐 워낙에 배당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 리츠인데요.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도 5%가 넘는다. 그래서 국내 리츠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알려진 ETF, 덜 알려진 건 아니고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를 네. 제안 드린다라고 했고요. 보통은 리츠 ETF라고 하는데 저 상품은 이제 맥커리 인프라가 들어가서 이제 인프라가 들어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맥커리 때문에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맥커리 넣으려고 상품명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지수가 또 이제 인프라를 맥커리 덕분에 인프라가 붙어서. 혹시 그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혹은 뭐 지금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꺼지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들도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런 리츠 상품들이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츠는 아무래도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그렇겠죠. 작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네. 금리 인상기에는 리츠 투자를 제한드리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 좀 흐름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사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지만 그동안에 리츠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고 수요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네, 경우도 미국 리츠가 좀 안 좋았지만 뭐 물류 창고나 이런 오피스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더 공실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저것도 고민해볼 필요 있는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그 리츠 ETF나 부동산 ETF는 건물 가격이 빠진다고 이제 ETF가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배당 수익률을 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이제 임대료가 계속 조금 더 들어오니까.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올라가니까 지금 임차료도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기에 좀 건물 가격은 조금 레버리지 많은 것들은 좀 위태로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강남 도심권이나 대부분의 오피스들이 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임차료는 전반적으로 조금 올리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리츠 투자하실 땐 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두 상품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지만 빨리 네네. 말씀드려볼게요. KB자산운용의 미국 고정 배당 우선증권 ICE-TR ETF 이름이 너무 긴데요. 일단은 미국의 고정 배당 우선증권에 투자한다.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우선주는 주식의 성격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없지만 이제 채권 고정 이제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연구체에 투자를 하고요. 주로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프리퍼드 그 우선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게 은행들이 이제 자본 건전성을 위해서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제 채권으로 하면 부채로 잡히니까 우선주로 발행을 하면은 자본으로 인식을 해줘서 금융사들이 특히 이런 보시는 것처럼 뭐 JP 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런 우선주들을 발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이런 정기적으로 고정 배당 쿠폰을 지급해 주니까 이런 미국의 우선주들은 좀 보통주보다는 변동성도 좋고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안정적 따박따박 뭔가 이자나 쿠폰들이 좀 받는 게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이 상품을 추천을 하셨고요. 네. 한 3, 4% 줘요, 그러면? 몇 프로나 줘요? 아직은 그건 뭐 봐야 계속 변하긴 변하겠죠. 네네네. 계속 변하고요. 사실 대충 뭐 기대 수익 같은 게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한 4% 정도 4% 정도 그래도 살 맛이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제가 한번 하네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책임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저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네. 그렇죠. 네. 뭐 다음에 누가 나오면 봐도 한번 얘기해 볼게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 제가 언제 또 나올지 뭘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까?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게 된다면 임전무태각으로 방송하시는 배수혜진 배수혜진 네 번째 ETF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킨덱스 한국투자 신탁 운용의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이 상품도 사실 많이 아세요. 1,000억 이상 규모가 되어 있고요. 와이드모트라는 게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해서 한때 좀 인기가 많아 책도 있었고 네.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독보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이라면 뭐 아마 주가가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상품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종목들은 소비재들이 좀 많으세요. 첫 번째는 헬스케어 기업인 글로벌 제약 머크, 그다음에 3번 우리 켈로그 시리얼 켈로그 있잖아요. 네. 그리고 흡연자분들이 잘 아시는 필립 모리스, 비흡연자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네, 그럼 9번째도 뭐 길리아드 이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주로 소비재나 헬스케어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뭐 사실 가치주 투자는 이제 워렌 버핏님께서 많이 뭐 얘기를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 한 킨덱스의 의견은 그래서 어찌 됐든 뭐 경제적 해자 뭔가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이런 상품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총 오늘 4가지 ETF를 책임감 있게 네. 하나만 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ETF 각 사들이 갖고 있는 ETF들 가운데 조금 덜 알려진 ETF 상품들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네. 저도 좀 뭔가 아쉬운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콘텐츠도 없으면서 더 밝은 옷을 입고 왔었어야 되나. 네, 패션이 컨텐츠입니다. 우리 김도영 팀장님. 근데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보다는 조금 어둡습니다. 톤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혹시 아마 화면을 보시면 거의 뭐 그냥 파란색으로 그쵸. 보이는데 그보다는 조금 예쁜 남색 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또 선거철이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 자꾸 보여주시지 마세요. 이게 오해받습니다. 저희. 진짜 무색무취한 사람인데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삼성자산운용 패셔니스타 김도형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